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면 국토부 속보로 오늘 나왔죠. 용산공원 전체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자, 정말 이 정도면 뭐 이재명 정부가 정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들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집을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공급에 뭐 닥치고 공급이다. 공급에 정말 미친 이런 뭐 일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요걸 좀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용산 어린이 정원이 먼저 나왔죠. 위치가 뭐 짱짱하긴 합니다. 이게 용산역이고 신용산역, 이촌역, 여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이제 딱 이 입지니까 굉장히 짱짱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용산 어린이 정원 이게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야, 이재명 정부가 집 못 지어서 미쳤다. 이런 뭐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미군으로부터 반환 완료가 끝난 상태고 용산공원 300만 제곱미터 대략 한 100만 평 가깝죠. 이 300만 제곱미터 중에서 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10만 평이 좀 안 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더더구나 지금 국토부 산하에 LH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어쨌든 간에 뭐 한 10만 평 정도 뭐 가깝게는 더더구나 완료됐고 뭐 이 정도는 아파트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아니 여기 지금 용산역에서 지금 여기 숙대 입구역까지 거의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정도 되고 지금 여기가 이태원역이고 와 이거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 서빙고 뭐 이쪽이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이게 야 이거 전체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거의 뭐 100만 평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공원 전체에다가 물론 뭐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뭐 어마어마하긴 할 겁니다. 뭐 야, 그런데 이 용산공원 전체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참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재명 정부 집 못 지어서 서울에다가 아파트 못 지어서 정말 미쳤구나. 이제 미치다 못해 용산공원 이 본체 전체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그냥 뭐 나온 이야기도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 아예 공식 인터뷰에서 이 본체 전체에다가 아파트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기에 용산 어린이 정원이고 바로 옆에 이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죠. 이 정비창 부지도 서울시는 한 8,000채, 원래는 6,000채였고 조금 늘려서 8,000채 정도 생각하고 있고 정부 지금 공급 방안을 보면 한 10,000채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용산 정원, 용산 전체, 그러니까 용산공원 전체로 얘기해 볼게요. 용산공원 전체에 얼마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되면 한 2만 채까지도 가지 않을까요? 원래 한 2만 채를 짓고 싶어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용산공원에 지금 전체를 짓는데, 용산정비창에 10,000채만 짓는 거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지금 원래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2만 채 정도, 이 정도 가면 정말 이재명 정부 아파트 못 지어서 미쳤다. 정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용산공원, 용산정비창, 자, 용산 이 일대 전체에다가 10만 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만 채. 그래서 여기에다 청년 기본주택을 짓겠다.
야, 뭐 사실 뭐 소규모로 지으면 10만 채까지도 가능하죠. 자, 결국은 지금 이번에 용산공원 본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그러면 22년 대선 후보 당시 때 이 공약 이거를 지금 지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지금 용산공원 본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첫 시작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군사시설을 풀어서 이 군사시설 안에 용산공원이 들어가는 거죠. 용산공원. 그래서 이 군사시설 풀어서 조만간 국민께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거론된 게 이 군사시설 중에서는 용산 어린이 정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본체까지 가면서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면 이 본체 얘기는 어디서 처음 나왔냐? 그 다음 주자가 청와대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용산공원 부지는 자, 이거 본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용산공원 부지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100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자, 결국 이 본체 개발에 대한 운을 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100만 평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땅을 계속 비워두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넓은 땅에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용산공원 전체 부지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 자, 일본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특정 국가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버블이 꼈다가 나중에 뻥 하고 터진 거죠. 뻥 터지면서 집값이 10분의 1 토막까지 나면서 그게 지금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왔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기 전에 뻥 터지기 전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 공급을 하는데 굳이나 법과 제도를 고쳐라? 법과 제도를 왜 고쳐야 되는지 이게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결국 현행법상 용산공원 내에는 반환되는 미군 기지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산공원 특별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파트 지으려면 이 공원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산공원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만약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개정을 하면. 그래서 결국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지 말고 아파트를 지으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어느 정도 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대통령 뜻에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의 전체, 뭐 지금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자, 뭐 저의 뭐 파가시의 개인적인 뇌피셜임을 전제로 하면서 자, 반대가 커서 지금 뭐 당장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용산 어린이 정원이 나왔을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본체 얘기가 나왔는데도 절대 안 된다. 자, 결국 뭐 지금 서울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야당도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가 너무나 커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굳이나 이런 카드를 썼을까라는 거죠. 좀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라는 건데 바로 이거잖아요. 자, 이재명 정부가 집 짓는 데 미쳐서 용산공원 전체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데,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노리지 않았나? 뭐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지금 집 짓는데 미쳐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이즈를 일으키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아파트에 미쳐 있다, 어마어마한 공급이 일어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구나 만약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었다. 아니, 그러면 법 개정이야 뭐 거대 여당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사회적 합의만 이끌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기본주택 10만 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5만 채 정도만, 뭐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전체에다가 한 4만 채, 그 다음에 지금 용산 정비창에다가 한 10,000채 정도, 아니면 뭐 용산 정비창에다 한 15,000채 가면 여기다가 한 35,000채만 지어도 어느 정도 공원이나 뭐 이런 녹지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용산 같은 이런 핵심 노른자 위에다가 5만 채만 공급을 해도,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지금 도심 공급 효과가, 특히나 이거는 뭐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할 테니까 이거는 엄청나긴 한 물량이긴 합니다. 5만 채만 해도. 뭐 10만 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빽빽하게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으려면 대략 한 5만 채, 그러니까 공원에 4만 채, 뭐 정비창에 10,000채, 이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욕먹을 것은 뻔한 일이죠.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반대도 엄청날 걸 알았겠죠. 자, 그런데 이 욕먹을 걸 알면서도 용산공원 전체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런 정부라면, 자, 나머지 그린벨트 해제는 그냥 직진하겠죠. 그냥 직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가 많이 있었던 뭐 이런 그린벨트들 뭐 당연히 이제 직진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8.13 공급 대책에도 그린벨트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10만 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만 채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27,000채는 이번에 확정이 됐죠. 지금 가장 뭐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와부죠. 지금 경기도 지금 와부 남양주 쪽에 고려대 이제 덕소 농장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덕소역이고 여기가 도심역입니다. 이제 경의중앙선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는 괜찮다고 보고요. 아주 뭐 가까이에 지금 남양주 뭐 다산이라든지 왕숙지구, 여기도 지금 엄청나죠. 자, 구리도 뭐 가깝고 서울이 가깝습니다. 뭐 쭉 얼마 안 되니까요. 자, 이쪽에다가 지금 한 22,000채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되면 물량이 엄청나죠. 굉장히 또 좋은 입지가 될 텐데, 자, 일단은 여기도 뭐 지금 빠르게 공급을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일단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구리 지금 수택지구도 한 2만 채 정도 되죠. 남양주 왕숙이 또 한 뭐 8만 채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되면 한 12만 채 되나요? 이 가까이에 한 12만 채가 쏟아지는 뭐 충격적인 뭐 이런 공급량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경기 광주죠. 여기 지금 장지동 쪽에 한 4,500채, 경기 광주역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0채면 여기도 꽤 큰 물량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지금 염창공원, 지금 여긴 서울이죠. 한강변이죠. 여의도도 가깝습니다.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이 한강변에 여기 한 1,000채 정도 지금 염창공원, 여기도 지금 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워낙 짱짱한 입지다 보니까 한 1,000채면 꽤 큰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신규 공공택지 73,000채인데, 이 73,000채를 지금 뭐 9말 10초 이렇게 얘기하죠. 9말 10초에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 아마 용산공원도 어느 정도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해결이 되면 20일 날인가 지금 뭐 서울시장하고 일단 만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합의는 안 될 것 같아요. 합의는 안 되면 일단 뭐 좀 정부 여당에서 좀 이렇게 좀 밀어주고 그 국토부가 발표를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신규 관련돼서 서울 전체 그린벨트, 이것도 사상 초유죠. 서울 전체 그린벨트를 미리 지금 묶습니다. 미리 지금 다 묶어놓고, 자, 경기도 지금 가까운, 그렇죠, 서울 인접한 경기 그린벨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모두 지금 묶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그린벨트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공급을 생각을 하고 있죠. 73,000채 플러스 알파라면 뭐 많으면 한 10만 채까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내겠다, 이런 의지로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뭐 가장 뭐 지금 뭐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올림픽 선수촌,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뭐 잠실이죠. 잠실 뭐 바로 옆에 지금 올림픽 선수촌 바로 옆 단지입니다. 지금 옆 단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하남 지금 간북 쪽이죠.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바로 옆이에요. 지금 여기는 최대 4만 채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여기 지금 공급을 생각해서 이쪽을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아마 여기가 지금 나온다 그러면 와, 엄청난 파격적인 공급이 될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서초 쪽에 내곡동 쪽이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지금 여기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뭐 그냥 땅 사이즈만 봐서는 한 10,000채, 20,000채까지도 지금 할 수 있을 정도의 땅 사이즈는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옆이죠. 지금 이쪽에 청계산 입구역, 신분당선 타고 쭉 가면 강남이 잠깐이에요. 강남이 몇 정거장 안 가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서리풀지구에 22,000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2,000, 여기에 한 2만 이러면 한 3, 4만 정도가 지금 서초 쪽에서 지금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서초 쪽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남이네요. 지금 강남 쪽에 자곡동 쪽하고 지금 세곡동 쪽하고, 여기도 아직 잔여 그린벨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여기도 뭐 한 2, 3만 채까지도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땅 자체는 상당히 지금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곡동하고 지금 세곡동에 남아있는 강남이죠. 여기는 강남 쪽에 여기도 꽤 많은 물량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큰 물량은 아니지만 워낙 입지가 짱짱하기 때문에 지금 수서역 쪽에 있는 이 수서 차량기지 상층부를 덮어서 주변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여기도 뭐 지금 한 1,000채에서 2,000채 이 정도 공급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위례신도시죠. 위례신도시 이쪽이 지금 송파가 가깝습니다. 송파 가깝고, 지금 여기는 성남도 가깝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땅 자체는 이제 하남이죠. 하남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송파에서 가까운 지금 성남 GC, 여기 이제 미군 골프장이었죠. 지금 뭐 미군들 이전하면서 결국은 지금 뭐 이제 남아있는 땅인데, 여기도 한 8,000채 정도, 한 10,000채 가깝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 가깝게 또 10,000채 가깝게,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송파, 또 그 다음에 서초, 강남 3구에서만도 뭐 만약에 최대한으로 뽑아낸다 그러면 거의 뭐 한 10만 채까지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무리한다 그러면. 이 정도 뽑아내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 짓겠다고 미쳤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걸로 같고,
여기에 10만 채, 뭐 용산에 최대 10만 채, 적어도 5만 채,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뭐 서울 공급에 획기적인 일들이 사실 벌어질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가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뭐 이재명 정부의 그냥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늘 부동산은 심리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은 결국 심리 게임이거든요. 자, 결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짓다가는 뭐 나중에 가면 정말 집값 폭락할 수도 있겠네. 그런 경험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집을 지으면서 또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하락했던 이런 일들도 실제로 또 있었기 때문에 강남도 그랬었죠. 그래서 진짜 이런 게 믿어지면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확신만 준다면,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정말 집 못 지어서 미쳤다, 이런 확신만 줄 수 있다면 자, 집값 안정은 그냥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또 공급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니까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 생각할 때마다 또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해 주신다고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빛빛을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조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